원래 이게 검찰 공장 이야기는 재미없다고 생각을 한. 근데 진짜 있죠. 재밌잖아요. 그냥 재밌게, 최강욱 변호사 특히 재밌게. 아니, 근데 이름이 나와도 재밌잖아, 이름. 예. 이름. 어떤 이름? 잘린 사람들. 이름이 윤갑근, 정점식 이런 사람들? 네. 재밌어. 윤갑근, 김진모, 정점식, 전현준. 이게 다 차관급이죠, 검사장들.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연구로 보냈어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냈죠. 연구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10명 인사가 됐다 그러잖아요. 예. 이름은 다 얘기할 필요 없잖아. 네.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이 크루즈 미사일로 타격하듯이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다 알고 있었고. 이거 누군가가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럼? 그럼요. 아니, 검찰 내부에서도 다 이거 꼽히던 사람들이고. 예. 예. 자기들도 별로 할 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거 다. 그리고 뭐 그 내부에서 알고 있는 거를 뭐 외부에서 모를 수가 자타가 없고. 고민하는 우병우 라인이고. 예. 예. 그동안 사실은 주요 사건을. 예, 말아먹은. 청와대 눈치 보고, 이렇게. 청와대 말하자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예.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사람이니까. 예. 그러니까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봐서 이건 수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뭐 우병우 라인이나 소위 검찰 내부의 그 적폐 세력들이 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닌데 검사장급에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기동 남아 있잖아요. 김기동. 그렇죠. 대표적인 이제 BBK 김기동이 남아 있고 그런데 속아내야 할 검사들 조금 있다가 명단들 쫙 잘했어. 잘했어. 조금 있다가. 예. 예. 근데 여기는 워낙 편하게 다들 하여튼 맹활약들을 했기 때문에 예. 자, 그래도 한 명씩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사건 말아드신 분들까지. 아우, 재밌어, 이 사람. 여기저기서 얘기해도 사람들 이제 외우겠어. 우리가 계속 얘기할 거야. 5월 8일 날 예. 인사가 우선 통상적으로 지금 검찰청 5월 8일 날? 옛날 일이네? 6월 8일이죠. 6월 8일. 6월 8일 인사가 이게 법무부 장관 정상적이면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임명이 되고 예. 검찰총장이 들어오면서 예. 인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특히 이제 검찰 정기 인사는 7월 달 정도가 되는데 예. 아무도 준비가 지금 인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거든요. 예. 그 중에 이제 검사장급의 대표적인 정치 검찰들이 인사를 한 건데, 예. 저는 이제 이 인사가 우선 이제 법무부 장관이 비검사 출신이 올 거라고 예상됐잖아요. 예. 검찰총장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검찰총장이 오지 않을 것이다. 누가 올지 최강욱 변호사는 알고 있던데? 저도 예상은 가는데요. 예. 그랬을 때 제주도 사람 올 거는데 제주도 사람?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으니까 선배님 예상하시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자르지 말고. 예, 계속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제 중심에 있기 때문에 물을 흐릴 수가 있어요. 이른바 검찰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지.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속아내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워낙 이 사람들이 티가 나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 내부에서도 이 사람들 쳐내더라도 맞아요. 반발할 사람이 없다는 없어요. 거예요. 예, 예. 반발하면 자기도 우병우 라인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카드는 굉장히 좋은 카드였다. 이런 6월 8일. 예. 6월 8일 인사. 오늘은 5월달인 줄 알았어요. 날이 훅 가. 이것도 네? 진짜 정밀하게 해낸 외과 수술 같이 하여튼 잘했어요, 인사를.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중앙지검장 임명한 이후에 예. 아주 멋진 2탄이었던 거예요? 3탄이죠. 안태근, 이영렬 감찰하고. 예. 거기 면직시키고. 거기 아웃시키고. 예. 예. 누구부터 이야기해요? 윤갑근. 윤갑근 거 재밌어요. 윤갑근이 지금 고검장이라며? 네. 고검장이 장관급이에요? 유일한 고검장. 아니요. 차관급인데. 예. 이제 그 한 급 더 높게 쳐주는 거죠, 내부적으로. 근데 윤갑근이 고검장으로 이렇게 간 건 이해할 수가 없다. 네. 그 정도 실력파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19기들, 이제 우병우가 19기인데. 예. 19기 동기 중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성대를 나왔단 말입니다. 아, 서울대 아니에요, 윤곽근은? 아, 성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뭐 황교안 씨 눈에 들어서 그런 것이냐 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잘 나가기 시작한 게 황교안이 뜨기 전부터 잘 나갔거든. 갑자기. 오호. 광역부장을 내내 하던 사람이 갑자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으로 들어가면서 윤곽근의 시대가 이제 그렇죠. 열리기 시작했는데 고검장으로 또 1등으로 될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김진모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죠. 김진모, 봉욱 예. 이런 사람들이 셌던 사람들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판에는 뭐 성대 나왔다는 게 좀 작용을 한 것 같긴 한데 고검장이 될 때.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검찰이라는 게 워낙 인사에 민감한 조직이다 보니까 어떤 분이 파격적으로 발탁이 되거나 승진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말이 엄청 돈단 말입니다. 예. 이 사람이 어떤 줄을 잡고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하. 이 윤곽근 선생의 특징은 누구 줄을 잡고 됐는지를 모른다는 거지 지금도. 그 특이한 이제는 사람. 알게 된 거지, 이제는. 아니죠. 이제도 지금도 그러니까 그 전부터 제가 잘 나갔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 패스트 트랙을 타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오. 애초에 거기에 올라갈 때 우병우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전혀 아니었죠 그때는. 이명박 때니까. 우병우가 검찰에 있을 때예요. 그렇지. 그때는. 그리고 우병우가 이명박 때는 물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검사장 2번이나 미끄러지고. 네네. 근데 갑자기 윤곽근이 뜨기 시작하니까 이재화 선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잖아요. 식구기들한테 물어봐도 진짜 특이한 일이라고 그러고 성대 동무들한테 물어봐도 진짜 특이한 일이라고 그러고 야, 몰라 지금도. 진짜 몰라요? 네, 몰라요 지금도. 근데 어느 순간에 우병우 눈에 들긴 들은 거 아니야, 또. 그렇죠. 이제 근데 이 양반 스타일이 예. 좋게 말하면 좀 젠틀한 편이고 조용하고 뭐 이렇게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특별히 모난 짓 안 하고 뭐 그런 거는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병우 입장에서 볼 때 순하고 그렇죠. 데리고 쓰기 편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름 또 이제 그런 핸디캡이 있다고 스스로도 생각할 거기 때문에 더 충성할 거고 그런 점이 있었겠죠. 야, 불가사의한 거네 지금도. 그러니까. 예. 근데 현재는 분명한 윤곽근 우병우 라인이다. 아, 그거는 뭐 예. 우병우를 살려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병우 개인 비리 의혹 사건을 팀장으로 와서 예. 특별수사팀장. 한마디로 해서 뭐 몇 개월 동안 깡통 수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수사 안 했다는 예. 거예요. 심지어는 핸드폰 통화 내역까지도 또 조사 안 하고 초동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전혀 안 했죠. 특검에 넘길 때 기록 좀 넘겨달라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특검이 넘겨받은 자료 중에 의미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래요. 근데 말이나 안 하면 모르겠는데 애초에 그 특별수사 팀장으로 딱 임명됐을 때 예. 그때부터 이미 사람들이 우려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그때 가서 딱 물어보니까 뭐 나도 검사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모든 언론이 그 우병우 연선 동기고 네. 대학 동기인데 어떻게 해? 아니 대학 동기는 아니죠. 대학 동기는 아니지. 그렇죠. 성대니까. 연선 동기. 연선 동기고 네. 나이는 비슷할 거예요. 기수. 아니 나이도 선배예요 이 사람이. 그래요? 네. 그래 많아요. 81학번인가 그럴 거야. 오. 2살 위나 맞아요. 그런데 제대로 수사할 것인가 우려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시간만 가라고 한 거지. 아, 여기 81학번인지 82학번인지 그런 게 이 예. 충주 출신이거든요. 이 고등학교 동창을 제가 잘 알아요. 예. 81학번일 거야 아마. 아니다. 여기 82학번이요. 82학번. 예. 예. 청주고등학교 졸업했고. 그렇죠. 82학번. 충주 사람이 충주 네, 사람. 아, 독특하네 여기. 근데 이제 윤곽근이 어쨌든 우병우 사건을 다 말아드시고 넘길 때 자료 하나도 안 넘긴 거예요? 그렇지 하나도 안 남겼죠. 사실 우병우가 일반인들도 저희한테 물어보는 게 또 우병우가 구속될 수 있느냐, 그렇죠. 재수사할 수 있느냐를 대부분 물어봐요. 많이 지금 물어보시죠. 네. 그러면 나도 계속 물어보니까 방송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우병우를 그렇게 싫어하느냐. 사실은 민정수석 하면서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다 그렇죠. 방치를 했던 사람이다. 예.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은 다 구속되는데 예컨대 이대 교수들만 해도 다 줄줄이 네. 구속됐잖아요. 네. 코커스 교무회하고 있잖아요. 우병우만 지금 영장 2번 청구했는데 기각됐으니까. 그렇죠. 국민들은 우병우가 가장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병우가 참 안 됐더라고. 그 태극기 집회 나가는 사람들도 되게 미워하더라고 우병우를. 그래요? 예. 왜? 제가 물어봤거든 붙잡고 우병우는 어떻게 생각하냐. 오. 그랬더니 일단 박근혜는 불쌍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 근데 우병우가 박근혜를 이용해가지고 지 이속만 챙기고
박근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 아, 이것 때문에 엄청 미워해. 지는 구성한다고 박근혜를 구속시켰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 아, 그리고 또 당신 머리가 희끗희끗하니까 거의 같은 편인 줄 알고 있지. 그러니까 우병우가 예를 들면 최순실을 중간에 마크를 해가지고 그렇게 편하게 너무 심하게 안 하게 했었어도 박근혜가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박근혜는 그렇게 됐는데 우병우는 구속도 안 되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것도 싫은가 봐. 아니, 당연히 싫죠. 국정농단 사건에 유일하게 구속이 안 됐는데. 아니, 권력을 누리면 대부분 의리라도 있든지 해야 되는데 맞아. 딱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관계돼주면서 자기는 박근혜 대통령 시킨 대로만 했다. 이렇게 딱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에서도 미꾸라지처럼 보였던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더라니까. 참 안 됐더라고. 한때 진짜 하늘 높은지 모르고 참 알개를 치던 사람인데 저렇게 인성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김진모는 좀 간단하죠? 김진모 간단하진 않죠. 그래요?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아, 대검. 아니, 여기는 이제 그야말로 우병우하고 대학 동기, 연수원 동기. 네. 그리고 여기 부인도 동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와이프도 동기. 그 다음에 거기도 그러고 보니까 저 충청북도 사람이네. 윤곽근 씨랑 같이.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김진모 선생은 이명박 때 민정비서관을 한 경험을 살려서 사건 말아먹는 거에 대한 아주 특화된 능력을 보여줘가지고 지탄의 대상이 됐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김종익 민간인 사찰. 예. 민간인 사찰 재조사를 했잖아요. 2차 사건의 주역이죠. 재조사를 했는데 재조사를 하면서 이게 장진수 주무관이 폭로하면서 재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1차 조사 때는 뭐 사실은 처벌된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최종석 행정관하고 이용호 노동비서관인가? 뭐 그 다 영포 라인들이죠. 거기는 다 처벌을 받았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 진술은 결국 이거는 다 김진모가 다 컨트롤했다고 했었는데 김진모는 나도 계속 주장을 했었지. 장진수 주무관도 이야기하니까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었지. 그런데 몰래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아마 진술서 한 장 정도 받고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아, 검찰에서 김진모를 완전히 살려준 거네. 민정비서관으로 있을 때. 그때 당시에 그거 말아먹은 주역이 민정비서관 김진모하고 공직기강 비서관 장성명이거든. 장성명이도 있었지. 장성명이는 관봉 갖다 준 놈. 그렇지. 한국은행 신권. 그 장성명은 내 고발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고발을 안 했어, 말을. 장성명이 이자를 고발한다고? 정권유치가 될 줄 알았던 거지, 얘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 지금 몇 년 지났어. 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고발하라고. 지금 아직도 살아있나, 장성명은? 그럼요. 있지. 둘이 다 서울법대 출신인데, 참 인물들이에요, 하여튼. 그리고 그 사건 끝나고, 나는 유심히 봤지. 근데 부산고검의 차장검사로 검사장으로 재임용되면서 검사장 복귀하면서 바로 검사장이 된 거예요. 특이한 거거든. 그러니까 검찰에서 얘기하기를 과거에 이명박 그 비리를 막아준 그게 있으니까 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승진시킨 거다. 보훈 인사다. 그때가 이게 쫙 나왔다고요, 그게. 아우, 여기도 아주 국가대표 나쁜 놈이네. 그러니까 저게 인성은 그렇게 학생때 때부터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 일종의 좀 꾀돌이 스타일이거든요.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선두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 집착 이런 것 때문에 망가진 케이스 같아요. 이제 저거 남부러울 거 없는 사람인데. 그 실력도 있고 잘 나갔을 때면서. 어이구, 와이프도 법대 여자치고는 엄청 이뻐. 지금 판사인데? 지금 판사. 아니, 판사하다가 변호사 하는데요. 인하우스 변호사인데. 아, 법대 여자들도 또 이쁜 여자들 몇 명 있잖아요. 아니, 거의 없죠. 자, 그 다음에 정점식. 아니, 그 정리를 김진모는 이 정부에서 잘못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세월호 수사에 김진모가 기획조정부장으로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민정수석이 기본적으로 이제 대검을 통하려고 하면 형사부를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조은석이가 있었잖아. 조은석. 어느 방송에 원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은석인데 조은석하고는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은석인데 부탁을 못해. 그러니까 엉뚱한 부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원래 일선
형사부에 예. 전화해갖고 뭐 이야기하고 그렇지는 못하거든. 예. 거기 뭐 예산 담당하는데. 그러니까 김진모를 통해서 이제 음. 변찬우 광주지검장에 압력을 넣는 거지. 청와대의 뜻이라고 하면서 예. 이거 뭐 지금 업무상 뭐지?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하지 마라. 적용하지 말라. 변찬호 18기니까 이제 김진모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형, 이거 병우가 연락 왔는데 이거 하지 말래. 내가 민정수석해봐서 잘 알잖아. 형 왜 그래 도대체? 그러니까 뭐 우병우를 뭐 이름을 거론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청와대의 뜻이라는 뜻이라고, 것을 예. 뉘앙스를 담아서 형 전달했겠지. 내가 민정수석 출신 아니야. 내가 사건 말아먹은 게 한두 개야 이게. 응? 요 문제는 세월호 그 외압 관련 문제는 현재 우병우도 기소를 안 했단 말이야. 이상한 논리를 펴서. 예. 요 문제는 딱 그거를 우병우, 김진모, 예. 여기도 지금 황교안도 관련돼 있다는 거 황교안, 아니야. 예. 다 공범을 해서 지금도 기소를 할 수 있어요. 다 뺐으니까. 예. 예. 아니, 기소를 근데 할수 있는. 저기에 논리는 이거였었잖아요. 검찰의 논리는. 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지 마라. 했는데 결국 기소했으므로 직권남용 미수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직권남용 미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순간에 범죄가 성립하는 그러니까 기수인데. 전하는 순간에 직권남용인데. 권리행사 방해. 그 사람들의 수사를 알아 이제 수사를 하는 사람의 역량을 주어버리는 순간 기수가 돼버려요. 범죄가 완성이 기수 돼버려요. 미수가 아니라 기수 완성이 돼버리기 때문에 검찰의 그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김진모, 우병우, 황교안은 이 세월호 외압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재수사를 해서 기소해야 되는 문제네. 사실은 지금 법무부 연수원 연구위원을 전보시키자마자 사표를 냈다 그러잖아요. 네. 그냥 그렇게 한 것도 점잖게 한 거예요. 점잖게 한 거죠. 사표 받아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사표를 자기가 내더라도 보류를 해놓고 수사하고 기소를 해야 돼. 네. 그리고 사표를 받아주지 말아야죠. 그래갖고 기소해갖고 문제가 되게 되면 이거는 저거 아니에요. 뭡니까? 면직 혹은 해임권이 되기 때문에. 징계는 물론이고, 면직이나 해임 될 뿐만 아니라, 이거 처벌받아야지. 처벌받아야죠. 이영렬 입장에서 진짜 억울하지. 김진모가 처벌 안 받는데 자기는 형사입건 돼가지고 김영란법으로 처벌받는다는 그렇죠. 건 이영렬 입장에 진짜 억울하죠. 그렇죠. 오히려 김진모가 더한 거 아니야. 그렇죠. 우병우가 더했고, 네. 황교안이 더했고. 네. 이영렬은 사실은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못했어. 이영렬은. 그래요? 지금 이영렬 편드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워낙 강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다시, 여기가 윤석열이 이거 듣고 있겠지? 안 듣고 있을까? 안 들어요, 형렬이 형은 이런 거. 그래? 그래도. 제가 뭐 칼럼도 많이 쓰고 이랬으니까, 뒤지면, 다 나와요. 칼럼 보지도 않는데 이건 듣겠지. 누군가 그것도 많이 해. 내 칼럼도 많이 읽어요. 알았어. 트위터에서 왕자인데. 그게 왕자야? 그럼. 진짜 이재하 변호사 칼럼 한번 링크되면은 막 수백 개씩 리트되는데 기본이. 아니, 그럼 이재하 변호사가 사람들이 물어봐? 저 사람은 트위터 왕자지? 자, 그 다음 정점식. 생소한 이름들이야. 저는 이제 주변에서 날라간 4명 중에 가장 사람들 통쾌한 게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 날라간 걸 제일 통쾌하게. 그러니까 저도 아까 교통방송 가서 그 말씀 드렸는데 이 4명 중에 순서를 꼽으라면 정점식이 1등, 전현준 2등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숨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티가 안 나게. 우리는 윤곽금, 김진모, 우병우 여기만 알잖아. 일반 시민사회에서의 정서는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나자마자 대검 공안부로 승진했단 말이에요. 그 공을 인정받아서 간 거지. 그리고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쁜 짓 또 했잖아요. 잠깐 하나. 정당 해산 TF 단장 하면 내가 1년 동안 같이 얼굴 봤잖아. 나는 처음에 내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줄 알았어. 84학번이더만. 맞아요. 나는 내보다 한참 많아갖고 한 80학번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동안이잖아. 사슴의 눈. 근데 이제 거기에 이론적인 이론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김서구 검사, 검사가 이제 주로 하고 여기는 황교안이 없을 때는 이제 황교안 대행처럼 이렇게 하는데 변론 자체를
완전히 가봐. 뭐 옛날에 방공 영화 상영하듯이 뭐 그때 북한에 총살 당하고 끌려가고 이런 것들을 갖고 결국 이런 사람 그런 것만 강조해. 대검 공안부장으로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뭐 헌법의 이론에 따라서 뭐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완전 방공 논리로만 갖고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곽근 빼고 김진모, 정점식, 전현준 이 세 사람은 우병우랑 법대 동기들입니다. 아, 84번? 예. 연수원 동기는 김진모 하나고 예. 정점식, 전현준은 좀 늦었고. 예, 정점식 20기. 예. 그다음에 저기 전현준도 20기. 예. 하나씩 늦었네. 예.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뭐 그 사실은 정당 해산 뭐 TF 단장 했다고 자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도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네. 위헌 결정이 났으니까. 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번에 4.16 선거 때 예. 총선 4.13. 때 4.13 총선 때 너무 티가 나게 했지. 예. 이게 이제 이 선거법 사법은 대검 공안부장이 다 보고된 이후에 그 지시받고 하거든요. 예, 이거 대검 공안부장을 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일선의 공안부장들도 자기 마음대로 기소하거나 재량이 전혀 없어요. 없어요. 네. 선거법 사건은 대검 지휘를 대검 받죠. 공안부에서 무조건 정해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 대검 공안부장 정점식이 김진태 불기소 처분한 것도 그렇죠. 이 양반이 한 그렇죠. 거고 신박들 싹 뺀 거 아니야? 네. 다 빼고. 김진태도 그랬지만은 특히 이제 저 서청원 지역구에 네. 거기에 후보자 매수를 했잖아요. 아, 맞아. 녹취록도 막 폭로한 거. 나왔었지. 네. 거기에 이제 최경환, 현기환, 뭐 윤상현이 다 관련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빼도 박도 안 한 그 녹취록이 다 나왔는데 그거 다 불기소해 무혐의 봤잖아. 처리했잖아. 무혐의. 나는 뭐 이게 가장 큰 것 같고 네. 김진태는 오죽했으면 법원에서 재정 신청했고 재정 신청 받았죠. 인용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1심에서 200만 원 지금 네. 벌금 나왔고. 선고가. 아, 그 화성에 누구 힘 장사 누구를 매수한 거 아니에요? 그 전직 의원일 거예요. 전직 의원이지. 네. 그 육사 나온 선수. 예. 거기도 김성애인가 그런데 이름이. 김성애. 맞아요. 네. 김성애. 아까 내가 지금 소년의원 보좌관 김성애하고. 아, 김성애. 맞아요. 김성애. 예. 김대중 대통령 북한 갔을 때 경호로 쫓아왔던. 아니, 육사 이게, 출신에서. 그게 뭐, 기소 정도가 아니라 구속 기소해야 할 사안이에요. 그럼요. 네. 후보자 매수했기 때문에. 그 협박도 했고. 협박하고 했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럼 김성애가 녹취록 깐 거 아니에요? 다 깠죠. 녹취록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야, 진짜. 이걸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6개월이니까. 선거법이니까. 친박 결사대로 역할을 한 거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나 옛날 그 진보당 계열의 무소속 이 부분은 여기 이쪽은 기소거리도 아닌데 다 기소해버리고. 다 기소를 한 거죠. 추미애 추미애 대표를 했죠. 포함해서. 예. 이재정 했죠. 네. 그 다음 진선미 했죠. 진선미 했죠. 예. 저기 그 윤정호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 중간에 예, 맞아. 두 압수수색하고 번이나 하고. 두 번씩 압수수색하고. 이 양반이 한 거네, 진짜. 압수수색 5번 번이나 했다니까. 했어요. 사무치겠네, 여기 윤정호도. 결국 그 이자라고 하는 걸출한 변호사가 변론했고 살아난 거 아니야, 80만원. 1심에서 살아났죠. 90만 원. 90만 원이? 대부분 사건은 무죄가. 이거는 제가 주워 들은 얘기인데 이 네 사람에 대한 전격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 정점식이라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또 엄청 돌아다니면서 구명운동을 하고 내가 그런 거 아니다. 그 바람에 검찰 내부에서도 저건 진짜 좀 너무하다. 징하다 징해 좀 갈아 넣어. 지 살라고. 네. 그리고 뭐 그 검사들한테 뭐 올린 걸 또 가관이었다며? 네. 우리 이 땅에 또 공안들에게 딱 해가지고 또 우리가 나라의 떠나면서? 중심이고 떠나면서 네, 내부망에 올린 것도 가장 원래 성격은 어때요? 저는 원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뭐 액면으로 나이가 많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영감처럼 걸음걸이도 영감처럼 걷더라고. 공안 검사로 가야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 자꾸 하면서 보통
우리 이제 법정에 나와서 법정에 들어가거나 잠깐 휴식할 때는 자연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법조계나 또 우리가 또 학번이 높으면 먼저 인사하고 이런 것들이 예의거든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얘는 빳빳해갖고. 근데 그 김서구 그 검사 같은 경우는 이 통합진보당 해산 때는 뭐 내랑 맞서서 싸웠지만은 또 이제 검찰 그 뭐지 상고법원 반대할 때는 내랑 또 한편으로 해서 토론회도 나갔는데 인사성은 있어. 김석우는 머리도 잘 돌아가고 판사 하다가 어려? 팔사 어려? 출신이고 어리죠. 아, 정점식 이거 따지고 보면 그렇게 애를 그니면 내가 계산해볼게 나보다 6년 후배네. 네. 나 많이 긁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이도 그렇고 뭐 행동도 그렇지만은 머리의 사고가 지금 50년대에 맞아요. 공안식 사고니까. 나는 공산당에 싫어해 그런 거야? 그렇죠. 아, 이승복 어린이야? 아니, 그러니까 뭐 민방위 교육할 때 방공교육 강사 같은 거지. 자, 그다음 전현준. 여기는 전현준은 우리 최 변호사가 잘 역시 알죠. 거기도 저기 법대 84학번이고 예.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비리 수첩 사건에서 그 사단이 나서 임수윤 부장검사가 도저히 기소 못한다고 했을 때 그게 아웃되고 그걸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장 할 때. 이 사건 그 사건을 맡아가지고 앞장서서 하여튼 기소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건이 워낙 파장도 있고 저게 한 사건이 되면은 수사팀하고 대검하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거든요. 예. 과연 이런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서 너무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같이 앉아있던 사람들이 야 지금 좀 검사로서 좀 저건 좀 너무 법리적인 주장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리한 주장을 많이 했어요. 전현준 부장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기소로 관철을 시켰는데 그 검찰 내부의 평가가 그 후배들한테 참 후배들이 이 양반을 싫어하는 후배들이 많았지. 그러니까 자기보다 잘 나가고 높은 사람한테는 정말 살살 걸고. 네, 정말 깍듯이 정말 열심히 잘하고 좀 저기 한 사람들한테는 좀 심하게 하신 측면이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튼 저 양반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도 별로 동정을 못 받더라고. 좀 언론에는 잘 안 나오는데 2016년 말에 서울중앙지검 1차장 했었잖아요. 네, 1차장이었죠. 백남기 농민 사망 그렇죠. 사건 그 1차장이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거든. 수사 안 했잖아. 수사 뭉개버린 거에 그 장본인이죠, 이게. 예. 요거는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던데. 2016년 말에 2015년 말에 사건이 터진 2016년. 근데 윤곽근이 떠나면서 하는 말이 재밌네. 겉으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2015년 말에 터지고 2016년 초에 그렇죠. 1차장 때. 2015년 11월 14일에요. 네. 그 사건 그 백남기 그리고 2011년 2016년 2월 달에 1차장이 됐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계속 이거 뭉개버렸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건은 백남기 어르신이 광화문 광장에 쓰러진 게 2015년 11월 14일이거든요. 1차 민중 총공 예. 됐죠. 15년 11월 14일. 그러니까 2년 전에 지금부터. 예. 예? 1년 반 전이죠. 맞아. 그럼 그 다음에 2차장 검사가 된 거지, 그러니까. 예. 자, 윤곽근이 뭐라고 했냐면, 더 이상 조직에 쓸모가 없다고 하면 가야지 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언론에 노출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정점식, 이 사건의 주범. 나머지 윤곽근, 김준모, 전현준이 열받겠다. 지난 70여 년 검찰 공안부는 국가의 존립관전을 위해 범죄와 싸워왔다.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옛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과 송두율 교수 사건이 남는다. 어찌 보면 이제 그 소위 성조기 태극기 집회 세력한테 호소하는 거지. 예. 나를 알아달라.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도 보니까 얼마나 감이 떨어져. 뭐 누구부터 이야기해요? 윤곽근. 윤곽근 거 재밌어요. 윤곽근이 지금 고검장이라며. 네. 고검장이 장관급이에요? 유일한 고검장. 아니요. 차관급인데 예. 이제 그 한 급 더 높게 쳐주는 거죠. 내부적으로. 근데 차관 윤곽근이 고검장으로 이렇게 간 건 이해할 수가 없다. 네. 그 정도 실력파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19기들 이제 우병우가 19기인데 예. 19기 동기 중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성대를 나왔단 말입니다. 아, 서울대 아니에요, 윤곽근은? 성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뭐 황교안 씨 눈에 들어서 그런 것이냐 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잘 나가기 시작한 게 황교안이 뜨기 전부터 잘 나갔거든. 갑자기. 오호. 광역부장을 내내 하던 사람이 갑자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으로 들어가면서 윤곽근의 시대가 이제 그렇죠. 열리기 시작했는데 고검장으로 또 1등으로 될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김진모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죠. 김진모, 봉욱 예. 이런 사람들이 셌던 사람들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판에는 뭐 성대 나왔다는 게 좀 작용을 한 것 같긴 한데 고검장이 될 때.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검찰이라는 게 워낙 인사에 민감한 조직이다 보니까 어떤 분이 파격적으로 발탁이 되거나 승진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말이 엄청 돈단 말입니다. 예. 이 사람이 어떤 줄을 잡고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하. 이 윤곽근 선생의 특징은 누구 줄을 잡고 됐는지를 모른다는 거지 지금도. 그 특이한 이제는 사람. 알게 된 거지, 이제는. 아니죠. 이제도 지금도 그러니까 그 전부터 제가 잘 나갔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 패스트 트랙을 타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오. 애초에 거기에 올라갈 때 우병우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전혀 아니었죠. 그때는 이명박 때니까 우병우가 검찰에 있을 때예요. 그렇지. 그때는. 그리고 우병우가 이명박 때는 물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검상 2번이나 미끄러지고. 네네. 근데 갑자기 윤곽근이 뜨기 시작하니까 이재화 선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잖아요. 식구기들한테 물어봐도 진짜 특이한 일이라고 그러고 성대 동무들한테 물어봐도 진짜 특이한 일이라고 그러고 야, 몰라 지금도. 진짜 몰라요? 네 몰라요 지금도. 근데 어느 순간에 우병우 눈에 들긴 어쨌든 우병우 사건을 다 말아드시고 넘길 때 자료 하나도 안 넘긴 거예요? 그렇지 하나도 안 남겼죠. 사실 우병우가 일반인들도 저희한테 물어보는 게 또 우병우가 구속될 수 있느냐, 그렇죠. 재수사할 수 있느냐를 대부분 물어봐요. 많이 지금 물어보시죠. 네. 네. 그러면 나도 계속 물어보니까 방송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우병우를 그렇게 싫어하느냐. 이제 사실은 그 민정수석하면서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다 그렇죠. 방치를 했던 사람이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구속되는데 예컨대 이대 교수들만 해도 다 줄줄이 네. 구속됐잖아요. 예. 코커스 교무회하고 있잖아요. 우병우만 지금 영장 2번 청구했는데 기각됐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우병우가 가장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병우가 참 안 됐더라고. 그 태극기 집회 나가는 사람들도 되게 미워하더라고 우병우를. 그래요? 네. 왜? 제가 물어봤거든 붙잡고 우병우는 어떻게 생각하냐. 오. 그랬더니 일단 박근혜는 불쌍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 근데 우병우가 박근혜를 이용해가지고 지 이속만 챙기고 박근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엄청 미워해. 지는 구속 안 되고 박근혜를 구속시켰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 그리고 또 당신 머리가 희끗희끗하니까 거기 같은 편인 줄 알고 있지. 그러니까 우병우가 예를 들면 최순실을 중간에 마크를 해가지고 그렇게 편하게 너무 심하게 안 하게 했었어도 박근혜가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박근혜는 그렇게 됐는데 우병우는 구속도 안 되고 맞아. 저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것도 싫은가 봐. 그것도 안 됐더라고. 한일실 초 국정농단 사건에 유일하게 구속이 안 됐는데. 아니 권력을 누리면 네. 대부분 의리라도 있든지 해야 되는데 맞아. 딱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관계되어지면서 자기는 박근혜 대통령 시킨 대로만 했다. 네. 이렇게 딱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에서도 미꾸라지처럼 보였던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더라니까. 참 안 됐더라고. 그 한때 진짜 하늘 높은지 모르고 참 활개를 치던 사람인데 저렇게 인성이 어떤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김준모는 좀 간단하죠? 원래 이제 검찰 공장 이야기는 재미없다고 생각을 한. 근데 진짜 있죠. 재밌잖아요. 그냥 재밌게 최광욱 변호사 특히 재밌게. 아니 근데 이야기하는 이름이 거예요. 나와도 재밌잖아. 이름. 예. 이름. 어떤 이름? 잘린 사람들. 이름이 예. 윤곽근, 정점식 이런 사람들. 예. 재밌어. 윤곽근, 김준모, 정전식, 전현준. 이게 다 차관급이죠, 검사장들.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연구로 보냈어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냈죠. 연구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10명 인사가 됐다 그러잖아요. 예. 이름은 다 얘기할 필요 없잖아. 네.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이 크루즈 미사일로 타격하듯이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다 누가 알고 이거? 있었고. 이거 누군가가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럼? 그럼요. 아니, 검찰 내부에서도 다 이거 꼽히던 사람들이고. 예. 예. 자기들도 별로 할 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거 다. 그리고 뭐 그 내부에서 알고 있는 거를 뭐 외부에서 모를 자타가 수가 공인하는 없고. 우병우 라인이고. 예. 예. 그동안 사실은 주요 사건을 예, 말아먹은. 청와대 눈치 보고 이렇게 청와대 말하자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예.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사람이니까 예.
그러니까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봐서 이건 수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뭐 우병우 라인이나 소위 검찰 내부의 그 적폐 세력들이 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닌데 검사장급에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기동 남아있잖아, 김기동. 그렇죠. 대표적인 이제 BBK 김기동이 남아 있고 그런데 속아내야 할 검사들 조금 있다가 명단들 쫙 잘했어, 이제 잘했어. 조금 있다가. 예. 근데 여기는 워낙 편하게 다들 하여튼 맹활약들을 했기 때문에 예. 자, 그래도 한 명씩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사건 말아드신 분들까지. 아우, 재밌어, 이 사람. 여기저기서 얘기해도 사람들이 이제 외우겠어.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5월 8일 날 예. 인사가 우선 통상적 지금 뭐 검찰청 5월 8일? 옛날 일이네? 6월 8일이죠. 6월 8일. 6월 8일 인사가 이게 예, 법무부 장관 들은 거 아니야 또. 그렇죠. 이제 근데 이 양반 스타일이 예. 좋게 말하면 좀 젠틀한 편이고 조용하고 뭐 이렇게 그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특별히 모난 짓 안 하고 뭐 그런 거는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병우 입장에서 볼 때 수근하고 그렇죠. 데리고 쓰기 편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름 또 이제 그런 핸디캡이 있다고 스스로도 생각할 거기 때문에 더 충성할 거고 그런 점이 있었겠죠. 야, 불가사의한 거네 지금도. 그러니까. 예. 근데 현재는 분명한 윤곽금 우병우 라인이다. 아, 그거는 뭐 예. 우병우를 살려준 사람이니까. 우병우 개인 비리 의혹 사건을 팀장으로 와서 특별수사팀장. 한마디로 해서 뭐 몇 개월 동안 깡통 수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수사 안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핸드폰 통화 내역까지도 또 조사 안 하고 초동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전혀 안 했죠. 특검에 넘길 때 기록 좀 넘겨달라 하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특검이 넘겨받은 자료 중에 의미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래요. 근데 말이나 안 하면 모르겠는데 애초에 그 특별수사 팀장으로 딱 임명됐을 때 예. 그때부터 이미 사람들이 우려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그때 가서 딱 물어보니까 뭐 나도 검사다 이렇게 얘기했단 그 말이에요. 모든 언론이 그 우병우 연선 동기고 네. 대학 동기인데 어떻게 아니 대학 동기는 아니죠. 대학 동기는 아니지. 그렇죠. 성대니까. 연선 동기. 연선 동기고 네. 나이는 비슷할 거예요. 기수. 아니 나이도 선배예요 이 사람이. 그래요? 네. 그래 많아요. 81학번인가 그럴 거야. 오. 2살 위에 맞아요. 그런데 제대로 수사할 것인가 우려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시간만 가라고 한 거지. 아, 여기 81학번인지 82학번인지 그런 게 이 충주 출신이거든요. 이 고등학교 동창을 제가 잘 알아요. 예. 81학번일 거야 아마. 아니다. 여기 82학번이요. 82학번. 예. 예. 청주고등학교 졸업했고. 그렇죠. 82학번. 충주 사람이 충주 네, 사람. 아, 독특하네 여기. 근데 이제 윤곽근 정상적이면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임명이 되고 예. 검찰총장이 들어오면서 예. 인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특히 이제 검찰 정기 인사는 7월달 정도가 되는데 예. 아무도 준비가 지금 인사가 있을 거로 생각을 못했던 거거든요. 예. 그 중에 이제 검사장급의 대표적인 정치 검찰들이 인사를 한 건데 예. 저는 이제 이 인사가 우선 이제 법무부 장관이 비검사 출신이 올 거로 예상됐잖아요. 예. 검찰총장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검찰총장이 오지 않을 것이다. 누가 올지 최강욱 변호사는 알고 있던데. 저도 예상은 가는데요. 예. 그랬을 때 제주도 사람이 올 거는데 제주도 사람? 아니 좀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으니까 선배님이 예상하시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자르지 말고. 예, 계속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중심에 있기 때문에 물을 흐릴 수가 있어요. 이른바 검찰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지.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속아내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워낙 이 사람들이 티가 나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 내부에서도 이 사람들 쳐내더라도 맞아요. 반발할 사람이 없다는 없어요. 거예요. 예. 반발하면 자기도 우병우 라인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카드는 굉장히 좋은 카드였다. 6월 8일. 예. 6월 8일 인사.
난 오늘 5월달인 줄 알았어요. 6월달인데. 날이 훅 가. 이것도 진짜 정밀하게 해낸 외과 수술 같이 하여튼 잘했어요, 인사를.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중앙지검장 임명한 이후에 예. 아주 멋진 2탄이었던 거예요? 3탄이죠. 안태근, 이영렬 감찰하고. 예. 거기 면직시키고. 거기 아웃시키고. 예. 예.